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보시다시피 얼굴에 살이 통통 오르고, 그리고 채널명을 잘 지어서 그런지 정말 요즘에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배경이 달라진 게 제가 사무실을 옮겼거든요. 예, 사무실 자랑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주제는,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또 저 말고도 여러 유튜버 분들을 구독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다들 전문가시고 하는데, 이제 틀린 정보들이 있어요. 틀리거나 혹은 애매모호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번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구매 대행업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오해와 진실. 빠밤. 첫 번째 오해는요, 다른 유튜버에 패널로 출연하셔가지고 전문가 분이신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보조 배터리는 구매 대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정답은 안 됩니다. 네, 제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서 받은 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 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구매대행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구매대행 특례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전지는 KC 마크가 있어야 구매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쭉쭉쭉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환법 가이드에 보면 구매 대행할 때 KC 인증이 필요 없는 것, 필요한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구매 대행을 하더라도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군 중에 충전지가 있어요. 이 충전지가 뭐냐면 리튬이온 전지거든요. 2차 전지.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는 보조 배터리는 구매 대행을 하더라도 KC 인증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두 번째, 중국 창고, 해외 창고에 재고를 두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이거의 정답은 불법이다예요. 이게 관세청에 물어봤을 때랑 국세청에 물어봤을 때 답변이 달라요. 관세청은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규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 내 구매대행 업체에 재고를 두고 한국에 있는 소비자가 주문을 할 경우 해당 소비자가 제공한 개인 통관 고유 보호를 이용해 해당 소비자에게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는 관세법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괜찮다고 왔어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규약에서 중국 내 구매대행 업체를 두고 재고를 관리하면서 한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발송하는 형태의 사업 내용이라면 규약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입 판매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이 끝났어요. 구매대행업이 아니라는 거죠. 재고를 두면.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근데 여러 구매대행업자들이 해외에 재고를 두고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거에는 좀 편법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고, 저한테 카페에서 따로 물어보시면 그거를 가르쳐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결론은 불법이다. 네, 이제 불법으로 결론 짓고 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대행업은 서비스업이냐 소매업이냐. 네, 이게 좀 갈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일반 과세자분은 크게 중요할 건 없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다 하면 이게 부가가치세를 3% 내냐 1% 내냐 요 차이가 있거든요. 서비스업은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3%예요. 근데 소매업인 경우 1%예요. 그래서 3%냐 1%냐 이 차이 때문에 이 업종 코드가 서비스업이냐 소매업이냐가 조금 그때 중요한데,
예전부터 우리가 749609라는 서비스업 업종 코드를 구매대행업에 써왔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할 때 그 단순경 비율이 높아서, 그런데 서비스업으로 계속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중개업으로 봐서 이제 소매업으로 가는 게 맞냐, 이거는 의견이 아직도 분분해요. 뭐라고 딱 결론은 지을 수는 없는데 서비스업도 되고 소매업도 돼요. 네. 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보면 이 왼쪽 게 2019년 귀속업종 코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525103이 전자선거래업, 소매중개업 이렇게 돼 있고, 525104가 SNS 마켓, 그리고 525101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에요. 근데 옆에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를 보시면 여기 그 뭐 47911 중에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에 소매품 온라인 구매 대행이 들어 있거든요. 이 말은 소매업도 구매 대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몇 세무사들은 이 간유가세자 신고를 할 때 515104를 이용해 가지고 업종 코드를 넣고 부가세 1%만 내요. 간유가세자인 경우. 이렇게 하고 있어도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를 하라고 결론은 못 내릴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소매업으로 취급되더라도 구매대행업이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확실히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매대행 할 때 조명은 KC 인증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네, 그것도 엄청 물어보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나온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법적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 요령에 보면 이 밑에 자, 교류 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말은 이 30V 이하, 45V 이하의 전기 제품들은 인증, 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이런 거에서 다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증받을 게 필요가 없으니까 구매대행을 당연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네, 이게 팩트예요. 예, 팩트 보여드렸고, 자, 쉼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랜드 제품이 병행 수입은 되는데 구매 대행이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디즈니 캐릭터가 있는 제품이 구매 대행이 되냐, 이런 게 뭐 상표권이랑 저작권이랑 이런 게 좀 헷갈리셔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브랜드 제품 정품이면 구매 대행해도 돼요. 디즈니 캐릭터 들어가 있는 제품, 디즈니와 계약돼서 만들어진 정품이면 당연히 구매대행에서 팔면 됩니다. 구매대행이 되게 인기 있었던 게 뭐 명품에서 시작해서 구찌, 뭐 샤넬, 그리고 그런 스포츠, 의류나 신발, 그런 나이키나 이런 것들, 그런 정품 제품들을 구매대행에서 팔면서 되게 커왔잖아요.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 이유로 불법이 아닌 걸 설명을 드릴 텐데, 구매대행업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고객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거를 우리가 대신 사줘서 보내준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그 브랜드 제품 사는 거 뭐 문제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문제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자, 리셀러 아시죠? 어떤 브랜드 제품을 사가지고 다시 되파는 거예요. 우리는 구매대행업은 리셀러랑 좀 다른데 리셀러도 합법이에요. 왜 합법이냐? 상표권 소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제품을 누구한테 판매를 하면
이 상표권의 효력이 양도되면서 이제 그 상표권에는 효력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카콜라를 샀어요. 그럼 이 코카콜라를 내가 안 마시고 또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상표권에 대해서는. 그런데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뭐 나이키 제품을 내가 샀어. 근데 그 나이키 제품을 사서 거기에서 조금 뭔가를 가공해서 나이키라고 하고 팔았어. 그거는 이제 위법인데 그럴 일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물건을 사서 되파는 것도 괜찮고 브랜드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소비자한테 넘겨주는 구매 대행업도 전혀 문제가 없다. 대신에 구매 대행업을 할 때 뭐 짝퉁을 팔면 당연히 상표권 위반이고 거기에서 사진 같은 걸 도용하면 저작권 위반이겠죠. 딱 요 정도예요. 오랜만에 와서 좀 어려운 얘기만 하고 간 건 아닌지 이제 유튜브나 기타 SNS를 통해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뭐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그게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게 궁금하면 좀 국가 상위 기관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농담이고 저도 못 믿어요. 저도 분명히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하면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항상 영상을 찍기 전에 공부를 하고 영상을 찍어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지금도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